여행의 참맛은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것을 찍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여유를 느꼈느냐는 것이다. 맛의 천국답게 도시든 지방이든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식당이 있다. 무턱대고 끌려다니거나 혹은 유명하다는 말만 듣고 식당 문을 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맛없는 음식은 여행 순간에도 그리고 돌아와서도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한다. 반대로 맛있는 한 끼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감을 준다. 일본 100대 료칸의 가에세키부터 오키나와식 돼지고기 요리, 사누키 우동, 3대를 이어온 핫카이산 사케, 판매 1위 블랙 라멘, 100년 전통의 소바 전문점까지 2년간 취재한 일본 구석구석의 맛집 대공개. 이 책을 쓰면서 참 행복했다. 지난 2년간 취재와 10곳의 작은 도시들은 입안 가득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여행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충전하고 앞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여행이 아니겠는가. 여행의 행복감을 맛보러 지금 당장 떠나보자. 책 읽기에 오감을 더하다. 맛있는 책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맛 좀 아는 식객의 침샘 자극 일본 여행기, 허영만의 이토록 맛있는 일본이라면입니다. 허영만, 이호준이 함께 지었고 펴는 곳은 가디언입니다. 일본의 숨겨진 맛과 온천, 그리고 사람 이야기를 다룬 허영만 맛있게 잘 쉬었습니다도 참고하여 함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책에는 먹을거리와 볼거리, 온천, 그리고 이야기거리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위트 넘치는 허영만 선생님의 만화를 보는 재미가 무척 좋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해본 요리는 우동과 치킨 남반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스키야키나 가에세키 요리, 미소라멘, 각종 현란한 초밥을 할 줄 알면 좋겠으나 엄두도 나지 않는 이 마음 이해해 주실 거죠? 자, 그럼 허영만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일본 여행 떠나볼까요? 장수마을 오키나와. 장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답게 음식점의 주 메뉴는 장수 식단이다. 장수 식단의 주 재료는 돼지고기, 생선, 해초, 채소이며 차림 또한 소박하다. 조리법도 돼지고기는 삶아 기름을 빼고 생선은 굽고 해초와 채소는 살짝 데쳐 무친 것이 전부다. 맛 또한 소금과 젓갈 사용을 줄여 짜지 않게 저염식을 유지한다. 장수의 비결은 노래와 웃음, 그리고 하라하치부란다. 하라하치부란 위에 80%가 차면 젓가락을 넣는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소식하란 말이다. 오키나와에는 세계 2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아쿠아리움 초라우미 수족관이 있다. 폭 35m, 길이 27m, 깊이 10m인 메인 수족관은 세계 최대 크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10m 크기의 고래상어 3마리가 이 수족관의 상징이다.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는 곳 미에. 참백에게 맛있는 여정. 오카게 요코초의 3대 별미. 왕실 시조의 위패와 3대 보물의 하나인 거울을 보관하고 있는 이세신궁에 있어 일본인이면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꼭 가고 싶어하는 동경의 대상이며
지금도 해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참배객이 찾는다. 이곳의 음식점 스시큐에는 참배객을 위한 죽으로 명성이 대단하다. 매달 1일 새벽부터 한정 판매를 하는 탓에 이 거리에서 가장 먹기 힘든 별미로 통한다. 우리의 죽과는 모양과 식감이 달라 처음 접해보는 이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건 마치 도미국에 밥을 말아 먹는 것 같아 라는 허영만 선생님의 반응은 스이타치 죽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자 우리의 죽과는 확실한 차이점이다. 우리의 죽이 밥알이 풀어진 틈을 서서히 메워 응축된 맛이라면 스이타치 죽은 밥알과 재료가 입안에서 재빨리 녹아드는 맛이다. 보드랍지만 뭉치면 단단해지는 도미살과 잘 풀어진 밥알이 강약을 타며 서로 간을 맞춰주기 때문에 입안에서 죽답지 않은 농후한 풍미를 발산한다. 여기에 먼 길 걸어온 참배객이 대나무 갓을 잠시 벗고 평상에 앉아 정성스럽게 담은 뜨거운 죽 한 그릇을 후후 불며 조심스럽게 허기를 채우는 상상이 더해지면 맛의 최고치를 끌어낼 수 있다. 두 번째 별미는 아카후쿠 모치인데 모양이 유별난 구석이 있다. 모치는 보통 팥을 안에다 넣는데 아카후쿠 모치는 밖에다 싼다. 떡의 물결은 앞에 있는 강의 물결을 표현했다. 세 번째 별미는 바로 이세우동이다. 두꺼운 면과 검은색 육수가 특징이다. 면의 직경이 1cm 안팎으로 상당한 두께이나 참배객들이 기다림 없이 바로바로 먹을 수 있도록 장시간 삶기 때문에 의외로 부드러운 식감을 지닌다. 검은빛 육수 탓에 짠맛으로 몸서리를 칠 것 같지만 의외로 그 맛이 순하며 굵고 부드러운 면에 금방 흡수되어 마치 자장면을 보는 것 같다. 웅대한 대자연의 파노라마 도야마. 블랙 라멘은 도야마에서 탄생한 라면으로 도야마 블랙으로도 불린다. 라멘 중에서도 단연 검정색의 농도가 짙다. 중노동이나 격렬한 운동 후 염분 보충용으로 먹거나 쌀밥과 함께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다소 짜다. 일본 라멘협회가 주최하는 도쿄 라멘쇼에서 2년 연속 판매 1위를 달성했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자랑한다. 다카오카시에 있는 동조 아미타열의 좌상은 일본 3대 대불상이며 국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좌상은 완성도가 너무나도 훌륭하여 일본에서 제일 잘생긴 대불로 손꼽히고 있다. 높이 약 15m, 중량 65톤을 자랑하며 대좌 내부의 화랑에는 1900년대 소실된 목조 대불의 머리와 13장의 불화가 전시되어 있다. 일본에서 가장 일본스러운 곳 이시카와. 한국 젓가락 대 일본 젓가락.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가로와 세로의 문제다. 일본은 늘 젓가락을 가로로 놓는다. 여러 설이 있으나 가장 널리 퍼진 것은 사무라이 설이다. 젓가락이 무기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향하지 않게 가로로 놓았다는 것이다. 다른 설은 몽골 침략 실패설이다. 중국 역시 송나라 시대까지는 일본처럼 젓가락을 가로로 놓았으나 몽골 침략 후 기마 민족의 전통에 따라 젓가락을 세로로 놓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몽골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일본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는 젓가락의 모양새다. 일본 젓가락은 끝이 뾰족한데 이는 생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먹기 위한 선택이다. 이에 반해 한국 젓가락은 찢어 먹는 음식이 많았기 때문에 뭉툭하다. 또 일본은 젓가락만을 사용하므로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는다. 이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거지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면 수저를 사용함으로 인해 머리를 숙여서 밥을 먹는 한국인을 보면 일본인들은 고양이나 개를 떠올린다고 한다. 지루하마 나기사 드라이브웨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일반 자동차는 물론이고 심지어 버스로 달릴 수 있는 모래사장이다. 인공시설이 아닌 자연 그대로 만들어졌다. 해안 모래가 매우 곱고 이 고운 모래들이 물을 빨아들여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굳어 형성되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푸른 바다를 옆에 두고 달리는 색다른 경험을 맛보기 위해 하쿠이시에서 호다스시미즈 전까지 전장 약 8km에 달하는 해안도로를 찾는 자동차로 연일 붐빈다. 광고, 드라마, 영화의 단골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소설 설국의 배경, 니가타.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니가타의 설경은 소설 설국의 첫 문장을 떠올리게 했다. 하카이산 양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은 사방이 온통 눈뿐이었다. 니가타는 양조장의 수가 97곳에 달하며 이 중 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조장만 10곳이나 된다. 양조장의 역사는 기술력과 동일한 의미로 통하며 이 기술력은 맛으로 증명된다. 그리고 이 맛의 출발은 의외로 눈에서 시작한다. 눈은 녹아 맑은 물이 되어 대지를 적시고 그 대지에서는 일본 제1의 쌀이 생산된다. 최고의 쌀과 맑고 깨끗한 물은 명주의 절대 조건이며 여기에 긴 겨울과 풍부한 적산량은 습도와 기온 등 최적의 양조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니가타에서 눈은 곧 축복이다. 눈 오는 날 설경을 배경으로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사케 한 잔의 풍류를 즐기니 그동안 쌓인 피로가 확 풀렸다. 말 그대로 신선 노름이 따로 없다. 쌀이 유명한 니가타는 쌀 가공식품 분야 역시 다른 현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쌀을 구워 만든 과자인 센베이는 일본 출하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센베이를 만들고 있다. 커다란 석쇠 위에 쌀로 반죽한 것을 수십 개 넣고 숙련된 기술자가 숯불 위에서 직접 구워낸다.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워내는 쌀과자는 하루에 1,500개 정도다. 우동의 본고장 가가와. 우리가 가가와에 간다고 했을 때 대개의 반응은 일본에 그런 곳이 있었나? 라는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가가와를 사누키로 바꿔 말했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우동을 외치며 군침을 흘렸다. 비록 가가와는 가본 적이 없어도 사누키 우동은 손쉽게 접할 수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사누키는 이미 사라진 옛 지명이지만 이렇게 우동 앞에서 빛을 발한다. 일본 전국구를 넘어 전 세계 우동 대명사로 통하는 사누키 우동의 저력은 가가와 사람들의 지극한 우동 사랑에서 비롯된다. 밥배와 우동배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연간 우동 소비량은 개인당 230여 그릇으로 일본 내 1위다. 우동 생산량으로 따지면 6만 톤 정도이며 2위와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가가와 현에 영업 중인 우동 전문점만 8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우동 순리에 동참하여 맛을 본 결과 사누키 우동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면의 탄력이다. 우리는 치아가 살짝 튕겨져 나올 정도의 탄력을 좋아하지만 사누키 우동면의 탄력은 지그시 눌러 끊어먹는 정도다. 즉, 부드럽게 눌리지만 살짝 탄력을 느낀 후 끊어진다는 뜻이다. 우동의 본고장답게
일본의 우동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첫 번째, 가케우동. 다시마와 가쓰오부시 또는 멸치 등을 넣고 우린 육수에 삶은 면을 넣어 먹는 가장 기본되는 우동이다. 굴, 미역,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스지 등 고명에 따라 이름이 각각 다르다. 유부우동은 기스네 우동, 튀김 우동은 덴푸라 우동, 튀김 부스러기가 고명으로 올라간 우동은 다누키 우동, 닭고기, 소고기 등 육류가 고명으로 올라간 우동은 니쿠 우동, 돈가스를 고명으로 올린 우동은 돈코스 우동, 양념에 절인 청어를 고명으로 올린 우동은 니신 우동이다. 두 번째, 북카케 우동. 삶은 면에 육수를 조금 끼얹어 먹는 우동으로 가케 우동처럼 고명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세 번째, 자루 우동. 삶은 면을 찬물에 헹군 후 판에 놓고 쯔유를 찍어 먹는 우동이다. 소바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네 번째, 가마케 우동. 따로 준비해 놓은 육수 없이 면과 면 삶은 물을 함께 그릇에 담는 우동이다. 뜨거운 면을 쯔유에 찍어 먹는다. 다섯 번째, 히야시 우동. 차가운 우동으로 자루 우동이 여기에 속하며 얼음을 갈아 냉면처럼 내놓기도 한다. 여섯 번째, 야키 우동. 고기와 채소를 넣고 면과 함께 볶아 만든 우동. 일곱 번째, 나베 우동. 냄비 우동보다는 전골에 더 가깝고 개인 그릇에 면을 건져 먹는 우동이다. 여덟 번째, 카레 우동. 일본식 카레와 면이 결합된 우동이며 돈가스가 고명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아홉 번째, 크림 우동. 파스타의 크림 소스류를 이용한 우동이다. 미식의 도시 사가현 가라스시. 가라스시에 속한 작은 섬 가카라시마는 한일 양국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가 숨겨져 있다. 선착장에서 5분을 걸어 고개를 넘어가면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동굴을 만날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백제 25대 무령왕의 탄생지다. 예전에는 전설로 여겨졌으나 양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 현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까지 섬 주민들은 무령왕 탄생제를 열고 있다. 오싱의 촬영지 야마가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허영만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바로 면이다. 소화불량이 그 이후로 체질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면은 맞지만 밀가루로 만든 면에 한정지어야 한다. 즉, 메밀로 만든 소바는 예외다. 일본 취재 중 식사 일정에 소바가 빠지는 날이면 자유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쪼개 일부러 소바집을 찾을 정도로 소바 마니아다. 때로는 이동 중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소바집이 보이면 즉흥적으로 차를 멈추기도 했다. 그런 선생님에게 야마가타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소바집들이 밀집한 마을을 잇는 일명 3대 소바로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3대 소바로드는 무라야마, 오바나자와 오이시다에 있는데 거리상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중에서 무라야마 소바로드에 있는 구레나이에는 오직 한 가지 메뉴만 판매하는데 단일 메뉴인 가이모치는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가이모치는 무라야마에서 옛날부터 즐겨 먹던 향토 요리로 소바가키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모양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떡처럼 생겼으며 특징은 다양한 고명을 올리거나 소스를 찍어 먹는다는 점이다. 메밀의 거친 야생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 풍미와 향기는 일반적인 가늘고 긴 소바면을 압도한다. 여기에 나또와 무즙으로 만든 고명이나 간장을 곁들인 들깨 타레 소스 또는 호두 타레 소스가 제공되는데 이것이 신의 한 수다.
소바를 먹을 때 후루룩 후루룩 면 당기는 소리가 합창처럼 가게 안에 울려 퍼지는데 실례라고 느낄 수 있으나 일본에서 이 소리는 당신의 소바가 참 맛있습니다 라는 칭찬의 의미로 통한다. 혹여 체면을 차리느라 조심스럽게 먹을 경우 굳은 표정의 주인장 얼굴에 신경이 쓰여 입맛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메밀로 만든 소바 드라이 맥주가 있는데 신기하게 계속 흔들면 거품이 계속 생긴다. 와인처럼 돌리면서 먹으면 맛을 더 즐길 수 있다. 평화가 깃든 땅, 히로시마. 일본에서는 매년 전국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00대 온천 순위를 발표한다. 료칸과 호텔 내 온천의 수질 및 주변 환경, 직원들의 서비스, 그리고 요리에 대해 전문가들이 경험하고 분석하여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특히 요리에 공을 많이 들인다. 여기서 요리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 요리의 축소판이자 꽃이라고 불리는 가이세키를 뜻한다. 가이세키는 4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최상의 재료, 아름다운 모양, 정성스러운 서비스, 코스가 바로 그것이다. 최상의 재료는 료칸 주변의 지역의 제철 재료, 아름다운 모양은 눈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명성에 적합한 식기와 기교, 정성스러운 서비스는 지극한 정성이 느껴지는 정교한 서비스를 말한다. 가이세키 기본 구성은 1즙 3채, 즉 밥, 그리고 1가지 국물과 3가지 요리이고 2즙 5채 등으로 늘릴 수 있다. 코스는 전체 요리인 사키즈케를 시작으로 국물 요리인 스이모노, 3가지 혹은 5가지 생선회로 구성된 오즈쿠리, 생선이나 육고기, 구이, 야키모노, 조림 요리, 니모노, 밥이나 면 또는 스시가 나오는 쇼쿠치, 대단원의 막을 알리는 디저트의 순서로 나온다.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마음껏 곁들일 수 있으며 식사 전 특별 요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오모테산도 상점가 거리 중간쯤에는 수령 270년의 느티나무를 깎아 만든 길이 7.7m, 폭 2.7m, 무게 2.5톤의 대형 주걱 오샤쿠시가 방문객들의 시선을 압도한다. 미야지마의 특산품인 비파를 닮은 주걱은 사용하기 쉽고 밥알이 잘 들러붙지 않아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구입하는 기념품이다. 참고로 미야지마는 주걱 생산량 전국 1위를 자랑한다. 일본의 하와이, 일본의 제주도 미야자키. 미야자키 미식의 쌍두마차 지토코와 치킨 남반. 미야자키 토종닭은 지토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는 다리가 짧고 육질이 우수해 지토에게 헌상한 것에서 유래한다. 현지에서는 닭구이를 미야자키 지도리라 부른다. 미야자키 지도리는 일부러 비선호 부위인 가슴살을 사용했는데 참숯의 향기가 마음을 녹이며 놀랍도록 찰지고 옹골진 육질을 씹다 보면 담백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진다. 2008년 토종닭 맛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타기에 합당한 맛이다. 지도리와 더불어 미야자키 명물 닭 요리는 노베오카시에서 시작된 치킨 남반이다. 치킨 남반은 닭고기 가슴살과 허벅지살을 튀김가루와 계란을 입혀 튀긴 후 단식초나 타르타르 소스를 듬뿍 얹어 먹는 요리다. 모양은 치킨 가라아케와 비슷하나 식감은 더 부드럽고 쫄깃하다. 미야자키는 지토코가 토종닭의 명성을 잇고 있으며 치킨 남반이 지역의 별미로 미식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치킨 남반의 부드러움에 취해 개눈 감추듯 그릇을 비우고 소화도 시킬 겸 시내 산책을 하다 보니 거짓말을 조금 보태
한 집 건너 치킨 남반 간판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본에서 소주 하면 가고시마고 가고시마 하면 소주로 통한다. 가고시마에서 술 한잔 하자는 건 소주 한잔 하자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가고시마 사람들에게 소주란 자존심이자 자부심이며 이는 모든 일본인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부작용이 하나 있다면 다른 지역의 소주는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런 그들이 가고시마 이외에 생산되는 소주 중 유일하게 인정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미야자키현 기리시마 주조다. 1916년 창업한 기리시마 주조는 소주와 지역 맥주를 생산하는 유서 깊은 양조장으로 하루 300톤 이상의 고구마를 소비할 정도의 규모를 자랑한다. 미야자키현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다카치오 협곡이 있다. 아소 용암이 침식되어 형성된 20km 길이의 계곡으로 그랜드 캐니언의 촉소판을 연상케 합니다. 이 협곡의 주상절리 절벽은 아소산의 화산 폭발 때 품어져 나온 화산 분출물이 고카세가와를 따라 띠 형태로 흐르다가 냉각되어 형성된 것이다. 보트를 빌려 직접 노를 저으며 이 협곡을 통과하는 맛은 미야자키 관광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하다. 주상절리 절벽에서 떨어지는 마나이 노타키 폭포의 장관은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다. 아키타의 먹거리, 볼거리. 이나니와 우동. 이나니와 우동은 옛 아키타 지방을 호령했던 사타케 가문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메이지 시대의 공내성에 진상하며 환상의 우동이라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 면 요리를 가장 싫어하는 허영만 선생님이 한 젓가락, 두 젓가락을 시식에 집중하시더니 순식간에 우동 그릇을 뚝딱 비우시고 곧장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면을 구입하기까지 하셨다. 11년간 선생님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토록 놀랍고도 경이로운 반전은 처음이었다. 지금도 가끔 이나니와 우동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직원의 말대로 환상의 우동이 맞긴 하나보다. 이나니와 우동은 일본 우동 특유의 부드러운 쫄깃함과 더불어 탐스러운 여성의 머릿결 같은 고운 면발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인 우동과 달리 면발은 얇고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만드는 데만 사흘이 걸린다고 한다. 더욱이 모든 과정이 손으로 이루어져 마치 다큐멘터리 누들로드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나니와 우동은 소바처럼 쯔위에 적셔 먹거나 온면으로도 먹는데 쫄깃한 탄성은 물론이고 매끄럽고 세련된 식감은 가히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허영만 선생님의 이나니와 우동의 사파 문구에 침대에 애인은 놔두고 가도 이나니와 우동은 남겨놓지 말라 라고 적혀 있다. 성체 봉사 수녀원. 일본보다 국내에 더 알려진 수녀원으로 경당에 모신 성모 마리아상은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총 101회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유명하다. 눈물을 목격한 이들이 무려 2,000여 명에 이르는데 연구진의 분석 결과 인간의 체액, 즉 눈물이다라고 발표되어 화제를 모았다. 1984년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눈물을 기적으로 인정했으며 세상에 공인된 기적의 성모 마리아상을 만나기 위해 매년 수많은 해외 신자들이 성지순례로 이곳을 찾고 있다. 일본은 다신교를 인정하는 사회로 정부에서 파악한 수만 해도 무려 5천여 개에 이른다. 화제를 모은 종교 중에 연사마교도 있다. 배우 배용준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로 우울증에 걸린 여자가 드라마 겨울연가를 보고 새삼을 되찾자 이에 고무되어 종교단체를 결성했다는 것이다. 온천욕은 하루에 3번이 좋다. 한 번은 피로가 빠져나가고, 2번은 때가 빠져나가고, 3번은 근심이 빠져나가고,
네버는 힘이 빠져나간다. 허영만 선생님의 만화에는 최고의 원천력은 너천탕에서 벚꽃잎이 눈과 함께 떨어지고 탕 위에는 일본수를 띄워놓고 한잔하는 것이다 라고 써있다. 스즈오카의 이야깃거리. 일본에서 온천이라 함은 단순히 목욕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숙박시설의 개념까지 포함된 장소다. 일본에서 료칸에 간다는 건 자랑이 될 공산이 크다. 한가롭고 고즈넉한 온천탕과 주변 풍경, 엄선된 지역 식재료로 만든 요리, 장인들의 손길로 탄생한 소품과 정원, 최고급 서비스 등 일본인이라면 늘 동경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일행 중 일본인 직원이 여관에 간다고 아내에게 자랑까지 했다고 한다. 아라이 료칸이면 자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월급이 아닌 출장비로 해결하는 실속까지 챙겼으니 자신은 행운아 중에 행운아라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호라이바시 근처 작은 마을 선술집에서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젊은 부부를 만나 젊은 나이인데 대도시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부부는 예의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가나야비 요리라는 청주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직접 재배한 쌀로 만든 이 술을 일본 전역에 선보이고 싶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가업을 이으며 작은 꿈을 소중한 행복으로 여기는 부부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아오모리 온천과 사과 이야기. 온천에 대한 야릇한 상상, 혼욕.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금은 야하고 조금은 음흉한 상상에서 비롯된 혼욕의 풍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21세기 일본에서 혼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스카요 온천의 대욕탕은 현대 일본의 혼욕의 단면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다. 남탕과 여탕 중간 지점, 인위적인 시설은 없지만 암묵적인 경계가 존재하며 온천수는 강한 산성 내지 유황 성분이 많고 진흙처럼 탁해서 탕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알몸 노출이라는 위험한 상황은 연출되지 않는다. 일본인들조차 혼욕을 꺼려 이용객이 놓인 일색이다. 겁 없이 혼욕했다가 일본 할머니들 눈호강만 시켜줬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아오모리는 사과의 천국이다. 일본 내 사과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지역답게 눈을 돌리면 전부 사과다. 아오모리는 사과 품종 육성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국내 사과를 대표하는 부사도 아오모리 연구소에서 탄생한 후즈라는 품종에서 유래한다. 참고로 아오리 품종도 아오모리 현에서 육종된 스가루를 도입한 것이다. 레스토랑 야마자키를 방문하면 기적의 사과로 만든 아이스 수프를 맛볼 수 있다. 일본 전국에서 단 2곳만 취급하는 메뉴인데 비단을 걸친 듯한 부드러운 질감이 감동적이다. 여기에 사과 고유의 단맛은 과즙이 퍼지는 듯한 느낌으로 입안을 풍요롭게 만들고 새콤달콤한 향기는 은은하게 퍼져 긴 여운을 남긴다. 가고시마의 오카미 이야기. 오카미를 보면 료칸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오카미란 내부 인테리어와 소품 결정은 물론이고 손님 맞이부터 대외 비즈니스까지 료칸 운영의 전 분야를 책임지는 총지배인 또는 여사장을 뜻한다. 대개 사장의 부인이 그 역할을 하는데 독특하게도 며느리에게 되물림된다. 시어머니로부터 전통 예절과 서비스 방법, 그리고 경영 수업을 받으며 오카미의 자질과 사명감을 키운다. 좋은 예가 바로 료칸 가조엔의 오카미이다.
20여 년 전 그녀는 과감한 결단으로 철거될 운명이었던 주변의 고택 6채를 통째로 옮겨와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숙소마다 노천 온천을 실시하는 획기적인 구상을 실현했다. 사라져가는 옛것을 지키고 활용하겠다는 오카미의 고집과 노력은 1995년 최우수 료칸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더불어 동종업계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가주엔을 일약 가고시마의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오이타 기타큐스의 온천맨 이야기. 페푸역 광장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상 하나가 서 있다. 대략 70에서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유쾌한 미소와 함께 두 팔을 번쩍 들고 앞으로 달려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망토에는 아이 하나가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다. 망토에는 슈퍼맨의 S자처럼 온천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동상의 주인공은 아브라야 구마하치이다. 시대를 앞섰던 그의 재능은 1920년대 골프장 건립을 통해 스포츠와 휴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과 비슷한 모양의 온천 마크를 홍보수단에 적극 활용해 온천은 곧 페프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한때 일본 관광버스의 상징이기도 했던 여자 가이드도 그가 운영했던 버스 회사에서 첫 선을 보인 것이다. 산은 후지, 바다는 세토나이, 온천은 페프. 페프를 위해 살았던 진정한 온천맨 아브라야 구마하치가 직접 쓴 글이다. 생선 초밥 먹는 방법으로 보는 초자부터 타자까지. 밥을 간장에 찍으면 왕초보. 초밥을 반바퀴 굴려서 생선을 간장에 찍으면 중수. 손으로 들고 뒤로 돌려 생선을 간장에 찍으면 고수. 손바닥 쪽에 손가락으로 들고 돌려서 생선을 찍으면 달인. 이바라키 온천 이야기. 주간에 남탕이었던 곳이 야간에는 여탕이 된다. 음양의 조화라는 근사한 이유와 함께 각 탕의 시설과 풍경이 달라 이를 모두 즐겨보라는 온천 측의 배려가 담긴 조치다. 온천에서 한일 양국민을 구별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다. 탕에 들어올 때 한국인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위풍당당하게 입장하지만 일본인은 작은 수건으로 민망한 부위를 가리고 들어온다. 한국인 손님 여러분께라는 안내문에도 욕탕을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몸을 수건으로 가려주십시오라고 한글로 적혀 있다. 최근 한국의 때밀이 문화가 아카스리라는 이름으로 일본 목욕 문화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그런데 때밀이 문화가 아카스리로 현지화를 거치면서 몇몇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남탕 목욕관리사가 여성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합법이라고 하니 일본의 목욕 문화만큼은 아직도 중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나가사키의 먹거리 이야기. 나가사키라 쓰고 짬뽕이라 읽는다. 나가사키 짬뽕은 돼지 등뼈와 닭뼈로 우린 진한 육수와 돼지고기, 버섯, 죽순, 파, 숙주, 오징어, 새우 등의 고명이 어울려 진하고도 풍요로운 맛을 자랑한다. 고춧가루가 빠진 짬뽕이라 할 수 있는데 흰 후추로 향을 더한 후 고명과 함께 먹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짬뽕 맛이 없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원조 유럽을 위협하는 맛 카스테라. 카스테라는 16세기에 나가사키에서 활동하던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먹던 스펀지 케이크의 일본식 변형이다. 원조답게 일본 내에서 나가사키 카스테라의 인기는 단연 독보적이다.
무라야마라는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직접 만든 카스테라를 헌상하고 초대 나가사키 대관에 임명됐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전한다. 맛의 핵심은 3개월간 저온 숙성한 밀가루와 고소한 맛과 향이 뛰어난 전용 달걀, 그리고 조각 설탕, 자라메다. 촉촉함과 부드러움은 마치 스펀지를 밟은 듯 폭신하며 자라메의 산뜻한 달콤함은 녹차와 최상의 궁합을 이룬다. 오바마 온천 이야기. 2008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 발표 당시 오바마 진영의 버금가는 환호성이 울려 퍼진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다름 아닌 해변의 조그마한 온천 마을 오바마다. 이 지역 명소인 세계에서 가장 긴 105m 족탕에 발을 담그며 취재 노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함께한 지인이 이곳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사이다도 만들어주고 발도 닦아주네. 호강도 이런 호강이 없어. 라며 수건을 쫙 펼쳐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에히메의 먹거리 이야기. 도미국수는 경사나 축하의 자리에서 주로 먹는 요리다. 도미국수를 먹을 때는 정성스럽게 바른 도미의 살점과 소면을 함께 니즈루에 적셔 입으로 가져가면 된다. 니즈루는 물, 간장, 미린을 기본으로 도미뼈와 기타 생선, 야채를 넣어 푹 끓인 육수의 일종이다. 양질의 단백질이 꽉 찬 도미 살점에 담백한 풍미와 달보르레한 단맛이 쫄깃한 소면과 어울려 입안에 풍성한 식감을 완성한다. 그리고 니즈루의 적당한 간이 합쳐져 천하일미로 재탄생한다. 여기에 도미가 얹힌 소면을 넘길 때 나는 후루룩 소리 또한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도미는 참치와 장어를 제치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생선이다. 참고로 한겨울에 즐겨 먹는 만인의 간식 붕어빵은 도미빵으로 타키야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도미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온천의 주 고객은 자국민 비율이 관광객 비율을 압도한다. 특히 가족 단위로 온천을 찾는 것이 특징이다. 온천은 휴식, 보양의 장소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인지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오순도순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다.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온천을 즐기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들의 개인주의 성향과는 거리가 먼 훈훈한 풍경 그 자체다. 와카야마의 온천 이야기. 일본 료칸의 저녁 식탁은 예외 없이 가이세키로 차려진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불만이 나올 듯 하지만 대개 전통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가이세키 요리를 먹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다. 명품 요리와 진미라는 인식에 걸맞게 료칸 측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투자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식재료를 사용한다. 조림, 구이, 튀김, 회, 나베 등의 다양한 요리는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솜씨를 발휘한다. 심지어 요리를 그릇에 담는 전담팀이 존재할 정도로 각별하게 정성을 기울인다. 계절을 기준으로 손님들의 취향을 고려해 선택하는 식기류도 빠질 수 없는 감상 포인트다. 가이세키 요리는 식사와 술자리를 겸하기 때문에 2시간가량 진행된다. 기모노를 입은 중년의 여성 직원들이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식사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각의 요리를 나르고 시중을 든다. 식욕을 돋우는 전체 요리를 시작으로 구, 생선회, 구이, 튀김, 조림, 국수 등이 식사 속도에 맞춰 차례차례 식탁에 놓인다. 밥과 국 등의 식사류는 후반에, 그리고 디저트를 끝으로 마무리가 된다. 식사 시간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요리가 놓일 때마다
해당 요리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곁들인다는 것이다. 외국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홋카이도의 미소라멘 눈축제 이야기. 라멘 하면 일본에선 미소라멘을 으뜸으로 친다. 일본의 국민 라멘인 미소라멘이 탄생한 곳은 삿포로의 작은 식당 아지노 산페이다. 1950년대에는 본토에서 삿포로로 발령받은 직장인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단신으로 홋카이도에 왔는데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 늘 식사가 부실했다. 식당에서는 혼자 온 손님들이 많아져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주문이 점차 늘었다. 아지노 산페이에서는 미소 국물이 먹고 싶다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홋카이도 원주민들이 먹던 돼지뼈 국물에 미소를 넣어 대접했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그 국물에 면을 넣어달라고 한 것이 미소라멘의 시초다. 이후 묵직한 돼지 육수와 고소하고 달달한 미소 그리고 면의 환상적인 궁합이 널리 알려지면서 일본 열도의 라멘 열풍이 들이닥쳤다고 한다. 현재도 삿포로는 미소라멘의 고향으로서 그 위용을 자랑한다. 특히 8개의 업체가 모여있는 삿포로 라멘 공화국은 1950년대 삿포로 거리의 분위기를 재현함으로써 맛과 함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7개의 점포가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원조 삿포로 라멘 거리는 미소라멘의 성지로 통한다. 삿포로 눈축제는 브라질 라오의 삼바 카니발, 독일 미넨의 옥토버 페스티벌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제의 하나로 꼽히는 행사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아픔과 홋카이도의 춥고 긴 겨울을 웃음으로 이겨보자는 의미에서 1950년에 시작됐다. 삿포로 시내 중심에 있는 오도리 공원에서 매년 2월 초에 일주일간 열리며 다른 두 곳에서 소규모의 행사가 동시에 개최된다. 최근 일본 온천업계에는 온천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작은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포도주를 감별하는 소믈리에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온천수의 성분과 효능, 올바른 입욕 방법과 온천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손님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서비스 업종이다. 2002년 니가타현에서 시작됐으며 2010년 기준으로 자격증 보유자가 2천여 명이 넘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온천 소믈리에 자격증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는 주인이나 지배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만의 문화를 가꾸고 이어가는 폐쇄적인 온천업계이지만 온천 소믈리에처럼 필요하다면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온천은 작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상을 하셨을까요? 설산이 보이는 온천에 몸을 담그고 맛있는 카이세키 요리를 맛보는 상상. 요즘 더위로 지쳤는데 이런 상상만으로도 피로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앤드류 매튜스의 말로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전하고 있네요.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